한지우는 42살에 건축가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회사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며 바쁘게 지내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기다릴 뿐이었죠. 친구 한 명이 소개해준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김서연이었어요. 그녀는 심리 상담사로 일하면서 36살이었고 지훈보다 6살 어렸어요.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똑똑한 대화가 지훈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건축가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건물을 설계하세요? 라고 물으며 그녀가 먼저 대화를 이끌었어요. 지훈은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기운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상담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고 공감이 넘쳤어요. 그날 이후로 김서연이 자주 연락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산책 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공원이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오곤 했어요. 지우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같아 기뻤어요. 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녀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맛있는 식당을 추천했어요. 한 번은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우산을 들고 그녀를 가려주려 하자 그녀가 웃으며 제가 더 키가 크니까 제가 들게요라고 말하며 우산을 빼앗아 들었어요. 그 순간 지훈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대화가 깊어졌어요. 지훈이 과거 연애 실패담을 털어놓자 그녀가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르니까요. 라고 위로하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해서 지훈의 가슴이 설레었어요. 시간이 흘러 데이트를 시작한 지 6달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김서연이 갑자기 우리 결혼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의 프러포즈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서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42살이라는 나이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 같은 멋진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김서연이 대부분 주도했어요. 결혼식은 간단하게 해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잖아요. 라고 말하며 3달 만에 모든 걸 마무지었어요. 지우는 그녀의 결단력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결혼식 당일 교회에서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올 때 지훈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서약을 하며 영원히 사랑할게요라고 속삭였어요. 결혼 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호텔에서 와인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요라고 김서연이 말할 때마다 지우는 가슴이 벅찼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김서연이 아침에 여보, 나 임신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42살에 처음으로 아빠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아기야? 라고 물으며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그날부터 지훈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내 아내가 임신했어 라고 자랑하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김서연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빠가 여기 있어라고 속삭였어요. 그녀를 위해 영양 보충제를 사오고 매일 저녁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어요. 오늘 무슨 음식이 먹고 싶어? 내가 해줄게라고 물으며 요리를 했어요. 김서연이 입덧으로 고생할 때 지우는
밤새 그녀의 등을 문지르며 조금만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거야. 라고 달래주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지우는 모든 걸 준비했어요. 아기 방을 꾸미고 유모차를 사오고 책을 읽으며 육아를 공부했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라고 김서연과 함께 고민했어요. 결국 한유나로 결정했어요. 유나, 은혜라는 뜻이야. 우리에게 온 축복이니까라고 지훈이 말했어요. 출산날이 다가오자 지훈은 긴장했어요. 병원에서 대기하며 손을 꼬고 있었어요. 마침내 유나가 태어났어요. 울음소리가 들리자 지훈은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딸이야. 너무 예뻐라고 중얼거리며 아기를 안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와 유나를 돌보는 게 지훈의 일상이 되었어요. 밤에 울면 일어나 젖병을 물리고 낮에는 사진을 찍어 동료들에게 보냈어요. 봐, 우리 유나가 웃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웃었어요. 주말에는 공원에 데리고 나가 산책하고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였어요. 김서연이 피곤할 때 지훈이 너는 쉬어. 내가 할게라고 말하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유나의 작은 손가락이 지훈의 손을 잡을 때마다 행복이 넘쳤어요. 유나가 조금 자라자 지훈은 더 열심히 돌봤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뽀뽀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장난감을 사오곤 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내 생각만 했어라고 유나에게 말하며 안았어요. 김서연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고 우리 셋이서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서로 약속했어요. 지훈은 매일 아침 유나의 웃는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유나가 1살쯤 되었을 무렵 지훈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어요. 아침에 유나를 안고 아빠 출근할게 착하게 엄마랑 놀아라고 속삭이며 문을 나서고 저녁에 돌아오면 그녀의 작은 발걸음 소리에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서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어요. 저녁 식사 중에 서연이 갑자기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자러 갈게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지훈이 무슨 일 있었어? 이야기해봐라고 물어도 그녀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라고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훈은 처음엔 그녀의 직업이 상담사라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 생각하며 넘겼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내가 저녁 해줄게라고 말하며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평일 저녁에 고객 상담이 늦게 끝날 것 같아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늦은 밤에 돌아오곤 했어요. 주말에도 중요한 미팅이 있어라고 말하며 집을 비웠어요. 한 번은 토요일 아침 지훈이 유나와 함께 공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우리 셋이 산책할까? 날씨도 좋네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서연은 미안. 오늘 감독님과 긴급 회의가 잡혔어. 너희 둘이 가라고 대답하며 가방을 챙겼어요. 지훈은 실망했지만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며 유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공원에서 유나가 풀밭에서 기어다니며 웃을 때 지훈은 서연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그녀를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했지만 서연은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늦었네. 밥 먹었어라고 물으니 그녀가 응, 밖에서 먹었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집에 있을 때도 서연은 달라졌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보며 웃기도 하고 갑자기 표정이 굳기도 했어요. 지훈이 다가가 뭐 재미있는 거 봐? 라고 물으면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꺼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핸드폰을 항상 거꾸로 놓아두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어요. 한 번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훈이 서연의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이 떴지만 그녀가 달려와서 바로 집어들었어요. 누구야? 중요한 일인가 바라고 지훈이 웃으며 말했지만 서연은 응, 고객이야 라고만 하고 방으로 사라졌어요. 지훈의 마음에 작은 불편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유나에 대한 서연의 태도도 변했어요. 예전엔 유나가 울면 바로 안아주고 노래를 불러주던 그녀가 이제는 왜 또 울어? 엄마 피곤해라고 짜증을 냈어요. 저녁에 유나가 장난감을 던지며 놀 때 지훈이 유나야, 엄마한테 가봐라고 말하면 서연은 나중에 지금 바빠라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지훈은 혼자 유나를 재우고 그녀의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는 일이 많아졌어요. 서연아, 유나가 엄마 찾네라고 말해도 그녀는 너가 해. 나 머리 아파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은 그녀의 피로를 이해하려 애썼어요. 출근 전에 오늘도 화이팅, 유나랑 잘 지내라고 메모를 남기고 나갔어요. 하지만 서연의 무관심이 쌓일수록 지훈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런 변화의 절정은 유나가 고열로 앓았던 밤이었어요. 유나가 갑자기 울면서 몸이 뜨거워졌어요. 지훈이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 같았어요. 유나야, 괜찮아? 아빠가 있어라고 말하며 체온계를 재보니 39도가 넘었어요. 지훈은 당황해서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유나가 열이 높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가자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연은 옷을 갈아입으며 미안, 나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 취소할 수 없어. 너 혼자 데리고 가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지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딸이 아픈데 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녀는 걱정 마. 약 먹이면 나을 거야 라고 말하며 문을 나섰어요. 지훈은 유나를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나가 약해진 목소리로 엄마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미안해.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며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의사가 감기 기운이 심하네요. 주사 맞고 관찰해 보죠라고 말할 때 지훈은 서연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그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유나를 안고 기다리며 지훈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서연이 정말 엄마일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 후 며칠이 지나 서연이 샤워 중일 때 그녀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빛났어요. 화면에 감독님 강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떴어요. 지훈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봤지만 내용은 잠겨 있어서 읽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 샤워를 끝내고 나오자 지훈이 방금 감독님 강이란 사람한테 메시지 왔어.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며 아, 회사 상사야. 일 때문에라고 황급히 대답하고 핸드폰을 챙겼어요. 그녀의 떨리는 손과 피하는 눈빛이 지훈의 마음에 깊은 의심을 심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이 옆에서 자는 척하는 걸 보며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그녀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지훈은 유나를 안고 창밖을 보며 이 행복이 정말 깨지기 시작한 건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출근길에 창밖을 보며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면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아닌
최근의 차가운 표정이 먼저 생각났어요. 회사에서 도면을 그리다 말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늦을 것 같아라는 짧은 문장뿐이었어요. 유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도 이제 지훈의 몫이 되었어요. 아침에 유나를 안고 엄마는 바빠서 아빠랑 가자라고 말하며 문을 나서면 유나가 작은 손으로 지훈의 옷깃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서연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회의가 끝나고 동료 준호가 지훈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야, 지훈아. 어제 강남에서 내 마누라 봤어. 그런데 라고 말끝을 흐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지훈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 서연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미안. 그런데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호텔 들어가더라. 고급 호텔이었어. 혹시 아는 사람인가? 라고 말했어요.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럴 리 없어. 오해일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사진 찍을까 했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서 그냥 말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덧붙였어요. 지훈은 고맙다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도면을 고치다 말고 창밖을 보며 감독님 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서연의 떨리는 손과 피하는 눈빛이 다시 스쳤어요. 집에 돌아온 지훈은 유나를 재우고 서연을 기다렸어요. 시계가 11시를 넘기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늦었네라고 말했어요. 지훈은 소파에서 일어나 서연아, 앉아봐. 할 말 있어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야? 피곤한데라고 대답하며 앉았어요. 지훈은 숨을 고르고 어제 강남에서 너 봤다는데 어떤 남자랑 호텔 들어갔다고. 그게 사실이야? 라고 물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평온해졌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아, 발각됐네? 라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쳐다봤어요. 서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응, 사실이야. 미안, 하지만 이제 숨기기 싫어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언제부터? 나한테 왜 그런 짓을 따르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어. 그냥 나이 들고 결혼 압박이 커서 너는 안정적이었으니까 직업 좋고 성격 착하고라고 말했어요. 지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청혼했어? 왜 아이를 낳았어?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녀가 그냥 타이밍이었어. 그리고 그 남자 강민혁이라고. 사업가야. 행사에서 만났고 거의 1년 됐어라고 덧붙였어요. 지훈은 주먹을 쥐며 민혁? 그 감독님 강이 그 사람이야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 일로 만난 척했지만 사실 연인이야 라고 말했어요. 지훈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자고라고 제안했어요. 지훈은 충격으로 멍해졌어요.
뭐? 네가 먼저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응, 나도 피곤해. 깨끗하게 끝내자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결혼식 날 그녀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영원히 사랑할게요라는 서약이 이제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유나를 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며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녁에 서연과 다시 마주쳤어요. 유나는 우리 딸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내가 키울게. 너는 양육비나 줘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훈의 가슴이 찔리는 듯했어요. 유나는 내 딸이야. 네가 어떻게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가 법적으로 내가 엄마잖아. 걱정 마, 잘 키울게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이 스쳤어요. 전에 서연의 태도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아버지가 그 애가 그렇게 서둘러 결혼하려 했대? 혹시 유나 DNA 검사 한번 해볼래? 라고 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무시했지만 이제 그게 메아리 쳤어요. 설마 땐 나고 중얼거리며 유나의 방으로 갔어요. 유나가 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어요. 미안해, 유나야라고 속으로 말하며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께 봉투에 넣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가서 DNA 검사 부탁해요라고 말하며 샘플을 제출했어요.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지훈은 초조했어요.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돼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었어요. 집에서는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혼 서류 준비할게라고 말할 때마다 지훈은 기다려라고만 대답했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혈연 관계 확률 0%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떠터라고 중얼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유나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흘렀어요. 유나야, 아빠가 아니었어 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서연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출산 날의 눈물, 유나를 안았던 모든 순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유나를 보니 그녀의 웃는 얼굴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서연이 들어오자 지훈은 결과지를 내밀며 이게 뭐야? 유나가 내 딸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라고 그녀가 더듬거렸어요. 지훈은 네가 말해봐. 대체 누구야? 라고 다그쳤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민혁 애야라고 속삭였어요. 지훈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너 처음부터 날 속였어 라고 말하며 벽을 치며 울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유나를 안고 방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야, 그래도 아빠는 널 사랑해라고 속삭였어요. 서연은 짐을 챙기며 미안, 하지만 이제 끝이야라고 말했어요. 지훈은 그녀를 쳐다보며 법정에서 보자라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행복했던 날들이 먼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유나의 작은 손이 지훈의 뺨을 만지자 새로운 결의가 생겼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영원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될 테지만 지훈은 유나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지훈은 유나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DNA 결과지를 쥐고 있었어요. 서연이 방에서 나오자 지훈이 결과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이게 끝이야. 유나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았어요. 그녀가 결과지를 보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얻었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이 병원에서 검사했어. 이제 다 말해. 유나는 누구애야? 라고 다그쳤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처음부터 속였어라고 그녀가 속삭였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지훈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짧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바람둥이였고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도망쳤어요. 그때나 완전히 무너졌어. 혼자서 애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어라고 서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친구가 지훈을 소개해줬을 때 그녀는 지훈을 구원자로 봤어요. 너는 착하고 안정적이었어. 결혼하면 애를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라고 그녀가 고백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한테 청혼한 것도 신혼여행도 다 거짓이었어? 유나를 낳을 때 나랑 같이 울던 것도 라고 소리쳤어요. 서연이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필요했어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은 벽에 기대며 나가. 당장 나가라고 말했어요. 서연이 짐을 챙기며 유나는 데려갈게라고 하자 지훈이 절대 안 돼. 법정에서 보자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며칠 후 서연의 가족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지훈아, 제발 봐줘. 애 때문에라도라고 애원했어요. 지훈은 문턱에 서서 봐줄 게 없어요. 당신 딸이 날 속였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며 젊은 놈이 뭐 그리 째째해? 내 나이 되면 좋은 여자 또 만날 수 있나? 우리 서연이처럼 착한 애가 어디 있냐?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착하다고요? 속이고 바람 피우고 애까지 속인 게 착한 거예요. 라고 반박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앞으로 나서며 야, 조용히 해. 이 일 크게 만들면 너도 편치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아라고 위협했어요. 지훈은 문을 쾅 닫으며 나가세요. 더 이상 말 섞기 싫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들의 뻔뻔한 태도가 지훈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어요. 창밖을 보며 지훈은 이런 가족이라니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지훈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하고 사기죄로 고소할게요. 그리고 그 남자도라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지훈은 서연을 혼인사기와 불륜으로 강민혁을 가정파탄으로 고소했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충분해요. DNA 결과, 메시지 기록, 목격자 증언이 있어요라고 말하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지훈은 매일 밤 유나의 사진을 보며 아빠가 이겨줄게라고 속삭였어요. 서연은 유나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지만 지훈은 임시 양육권을 신청했어요. 유나는 안전하게 지킬게요라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썼어요. 민혁은 처음엔 연락을 피했어요. 지훈의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가 소송장 받으세요 라고 하자 민혁이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몰라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증거가 쌓이자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판사가 피고 김서연, 진술하세요 라고 말하자 서연이 떨며 일어났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지훈 씨를 속였어요 라고 그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지훈의 변호사가 DNA 결과지를 제출하며 이 아이는 원고의 자녀가 아닙니다. 피고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유도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서연이 민혁 씨와의 관계는 결혼 후 시작됐어요 라고 거짓말하려 했지만 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혁이 증인석에 서서 나도 속았어. 그녀가 결혼했다고 말 안 했어라고 변명했어요. 지훈이 거짓말. 당신들 둘이 1년 넘게 만났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판사가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록을 봤어요. 법정에서 서연의 어머니가 제발 봐줘요. 라고 외쳤지만 경비원이 제지했어요. 재판은 여러 날 이어졌어요. 지훈은 매번 법정에 나와 서연의 눈을 피했어요. 유나를 생각해요라고 변호사가 속삭일 때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판사가 이 사건은 심각한 혼인 사기입니다. 피고 김서연과 강민혁은 원고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선고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자 눈을 감았어요. 이겼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울면서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라고 말했어요. 민혁이 항소할게.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가 증거가 명백합니다라고 일축했어요.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유나의 양육권은 서연에게 갔지만 지훈은 방문권을 얻었어요. 언제든 볼 수 있어요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훈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났어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판결 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상담사로 일하던 회사에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고객들이 알게 됐어요. 라고 상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서연이 제발 기회를 내서라고 애원했지만 안 돼요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업계 소문이 퍼지자 클라이언트들이 사라졌어요. 그 여자 사기꾼이잖아 라고 사람들 속삭였어요. 가족도 등을 돌렸어요. 어머니가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나가라고 말하며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가 돈은 알아서 벌어라고 퉁명스럽게 던졌어요. 오빠는 연락조차 안 받았어요. 서연은 유나를 데리고 싸구려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유나야, 미안해라고 말하며 낡은 침대에 누웠어요. 이웃들이 저 여자 불륜으로 이혼했대라고 수군거렸어요. 서연은 매일 아침 유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며 눈물을 삼켰어요.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속삭였어요. 민혁은 사업이 기울어 소문 때문에 파트너들이 떠났어요. 다 내 탓이야라고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훈은 다시 혼자 사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며 빈집을 둘러봤어요. 유나가 없네라고 중얼거렸어요. 회사에서 도면을 그리다 말고 유나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잘 지내고 있니? 라고 속으로 물었어요. 주말에 유나를 만나러 가면 그녀가 아빠 라고 달려와 안겼어요. 지훈은 유나를 안고 공원에서 놀았어요. 아이스크림 먹을까?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밤에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보며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속삭였어요. 친구들이 새 출발해라라고 말할 때 지훈은 천천히 할게라고 대답했어요. 가끔 서연의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가 클 때까지 버텨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훈은 책상에 유나의 사진을 놓고 매일 봤어요. 네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어요. 삶이 다시 흘렀어요.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지훈은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가자라고 자신에게 말했어요.